토마토 인사를 드립니다. 암호화폐에 관련 소식들을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캐시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죠. 계속해서 우지안과 크레이그가 쌈박질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또 새로운 비트코인 스태시를 만들겠다고 비트코인 캐시 일부 개발자들이 밝혔습니다. 이렇게 해서 3파전이 예상이 되는데요. 여기 기사를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비트코인 캐시의 하드포크들에 반대하는 비트코인 캐시의 일부 개발자들이 새로운 비트코인 스태시 개발팀을 만들었습니다. 비트코인 스태시 개발팀은 비트코인 캐시의 ABC와 CV 하드포크들이 비트코인 캐시 시장에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현재 비트코인 ABC는 계획성이 없어 계속 논란들을 일으키는 하드포크를 개발하고 있고, 자신이 사토시 나카모토 비트코인의 원조 발명가죠 라고 주장하는 크레이그 라이트, 정신나간 양반인데 자기가 사토시랍니다. 아무튼 자신만의 코인 SB 하드포크를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비트코인 캐시의 가격과 해시라이트의 추락이 불가피합니다. 비트코인 캐시 개발팀은 이런 이유로 비트코인 캐시 개발팀에서 탈퇴하고 11월 15일에 자신들이 개발한 새로운 비트코인 스태시를 공개하기로 합니다. 비트코인 스태시는 비트코인 ABC처럼 토큰화나 ICO 성향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또한 블록 사이즈 변화도 없을 것입니다. 비트코인 스태시는 리플레이 프로텍션 기술을 채용할 것이며 SHA-256 알고리즘 비트코인과 병합 채굴을 사용할 것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래서 안타깝습니다. 이제 비트코인 캐시 개발자들이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이제 코인 발전을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세 파로 나눠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소위 말하는 콩가루 집안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을 빨리 극복을 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올라갔던 가격도 지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투자자들을 위해서라도 이들이 함께 어떻게 의견 일치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비트코인 캐시 채굴자 지지율 1위는 BSV, 기업 지지율은 ABC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계속 우지안의 편을 들었던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채굴자들은 이제 크레이그 편을 더 든다고 하네요. 편을 든다기보다는 그쪽을 더 선호한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겠죠. 그렇다고 합니다. 그 다음 크라켄 거래소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캐시 이제 BCH, ABC 둘 다 지원하겠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크라켄 양다리를 걸치겠다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비트코인 캐시 관련자들 이야기인데요. 크레이그 라이트는 비트코인은 은행 업계를 대체하거나 신용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정부의 통제권을 약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지 않다라고 말했고, 그는 비트코인은 효율적이지 않은 결제 시스템을 대체하기 위해 존재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아직 결제는 좀 힘들죠. 그래서 라이트닝 네트워크 그게 빨리 적용이 돼야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보다 더 편안하게 결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가이드라인 민간이 나섰다. 정책 부재 속 ICO 지침 마련 법적 효력 없어 실효성 우려.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약간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던 부분이 있는데 여기 이 부분 보이시죠? 뉴스 토마토라고 합니다. 아니 내가 토마토인데 이거는 어떤 수입산 토마토인지 여기 이렇게 토마토라고 나와서 약간 황당했는데, 이 배가란 기자 들리십니까? 제가 당신을 아이디 도용죄로 고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뻥이고요. 기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 업체 등으로 구성된 민간 협의체가 암호화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나섰다.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한 뚜렷한 정책 방향을 표명하지 않는 가운데 민간에서 먼저 자율적인 시장 구축과 암호화폐 생태계 활성화를 명분으로 자율 규제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다만 법적 실효성이 없어 시장 전체를 아우르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이드라인은 이렇습니다. ICO 프로젝트의 투명성, 토큰 유동성, 토큰 법적 성격 문제 검토 등 매뉴얼과 함께 상장위원회 구성과 지배구조 및 적법성, 코인의 법적 성격 판단과 기술적 이슈에 대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는 실명인증이죠. KYC, 그리고 자금 세탁 방지, AML, 완비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합니다. 의도는 굉장히 좋은데 여기 나와있다시피 법적 실효성이 없어서 이제 어느 정도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어느 정도 적용이 될 수 있을지 의문점이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미국 박물관에서는 결제 수단으로 비트코인이 추가된다라고 합니다. 클리블랜드에 위치한 대형 박물관 그레이트 레이크 과학센터, 이 과학센터에서 오늘 13일부터 입장료 및 전시품 판매 결제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추가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할 수 있는 곳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자화창평 바이낸스 거래량 줄었어도 여전히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인터뷰를 했는데 지난 1월에 대비해서 거래량이 90%나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거래소는 언제나 수익을 내고 있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바이낸스가 최근에 거래량이 50% 볼륨이 줄어들면서 OKX에게 세계 1등 거래소 자리를 내줬다고 합니다. 그러나 비즈니스는 여전히 잘 되고 있다고 하네요. 세상에서 가장 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연예인 걱정, 그리고 이 거래소 걱정이겠죠. 우리는 이제 우리 살 길을 찾으면 됩니다. 슬로우미스트 EOS 갬블링 D앱이 또 뚫렸다고 합니다. EOS 기반 갬블링 앱이 오늘 해킹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슬로우미스트는 이번 공격이 8일 발생한 EOS 다이스 FF 게임 공격과 동일한 수법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며 구체적인 공격 수법과 복구 방안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EOS 계속 뚫리고 있는데, 자, 이러면 안 좋습니다. 이제 빨리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를 바랍니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죠. CFTC의 크리스토퍼 지안카를로 위원장이 최근 분산 원장 기술과 인공지능이 금융시장을 감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CFTC에 채택될 것이라며, 혁신 기술이 금융시장에 채택되며 규제 프로세스 또한 제정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CFTC 당사자들도 블록체인 기술을 도용할 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다음은 좀 이제 저희가 약간 주의를 기울여서 봐야 할 그런 소식인데, 20 trillion 달러이죠. 20조예요. 20조나 되는 미국의 빚에 관한 소식입니다. 소식이라기보다는 우려입니다. 우려에 관한 이야기인데, 쉐입시프트 CEO가 있는데, 쉐입시프트는 이제 그 거래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디지털 에셋 거래하는 곳이고, 거기에 CEO인 에릭 불히스, 어떻게 마지막 이름 어떻게 발음하는지 모르겠는데 까먹었어요. 아무튼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금융위기가 온다면,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온다면은 20조 달러나 되는 그런 빚을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그 돈을 역시 다시 한번 아니죠. 계속해서 프린팅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그 미국 달러라고 봐야겠죠. 달러는 거의 멸망 수준에 이를 것이다.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암호화폐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기대해도 좋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0조 달러, 미국은 사실은 여러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것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겠죠. 지금 가장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그런 해결책이라고 볼 수도 없죠. 아무튼 그런 방법이 돈을 계속해서 찍어내는 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달러가 붕괴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비트코인이 전 세계에 4천여 개나 되는 ATM 기기가 있다고 합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겠죠. 이 ATM 기기도 되게 멋있게 생겼네요. 그래서 4,000개, 현재 4,000개고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으면은 사진 찍어서 저에게 보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여러 시청자분들과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 그런 이야기 중에 한 가지인데, 그 증권형 토큰, 여러분 증권형 토큰에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사실 저도 잘은 모르는데, 이제 몇 가지 확실한 것은 바이낸스도 몰타에 증권형 토큰 거래소를 세웠고, 비트렉스도 증권형 그런 거래소를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빗썸, 자준거래 대마왕 빗썸도 이제 미국에 증권형 토큰 거래소를 낸다고 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음 주목받을 투자처를 찾고 계신다 그러면 증권형 토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잠깐 둘러봤는데 이제 그 유튜버 분들 중에서도 이것을 다루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찾아서, 영상들을 찾아서 공부를 하시고 투자할 만한 그런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 마귀 코인, 까마귀 코인 있죠? 제가 이름이 웃겨서 맨날 약올렸던 그 코인도 굉장히 증권형 그 토큰에 관련된 코인이고 유망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한번 알아보시면은 이제 새로운 투자처를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트론에 관한 소식이 몇 가지가 있는데, 터키에 있는 거래소에 트론이 상장이 되었습니다.
또한 갬블링 덱이죠. 트론의 갬블링 덱이 인기가 굉장히 많고 현재까지 31억 번 승리가 주어졌다고 합니다. 사용자들에게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즐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이 갬블링 덱을 사용하신다면 중독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시고요. 이제 우리 가정을 강원랜드로 만들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에서 여기 보시죠. 토시 투 더 문이라는 동화책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짐작하셨다시피 비트코인과 사토시 그 나카모토에 관한 그런 동화책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영상을 잠시 자, 어린아이들에게 사토시가 누구인지 그리고 비트코인이 무엇인지 알려줄 수 있는 동화책 나왔습니다. 어제도 이제 독일에서 어린아이들 프로그램에 사회자가 나와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그런 시간이 있었다고 제가 전달을 해드렸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이제 점점 계속해서 암호화폐에 대해서 알게 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탈리아에 있는 곳인데 이탈리아 여기 상점인 것 같죠? 거기서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또 미국의 오리곤주입니다. 오리곤주에 비트코인 및 알트코인도 이제 거래를 할 수 있는 ATM 기기가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소식들을 모두 전달을 해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즐겁게 제 영상을 시청을 하셨기를 바랍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채널 유지 및 후원을 위해서 광고 한 편을 꼭 처음부터 끝까지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월요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